자, 그렇게 아시고 먼저 라이트센 일단은 여러 가지 순열에서 대표 문제들 유형별로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연습 문제에서 B 플러스로 붙어 있는 문제들 정리해 드릴게요. 알았지?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풀어보실 거야. 그리고 나서 조교 선생님하고 이해 안 되는 거 체크하시고 그래도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보충 잡고. 오케이? 지금 좀 초반이라 정신이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조금 이해해 주시고. 알았지? 자, 그럼 먼저 20번 문제 보도록 하자.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웃 어른들끼리 이웃하게 앉혀야 된다 그랬어. 자, 너네들이 원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하나를 고정시킬 거야. 그런데 그 하나를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씩 골라서 고정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어른이 2명 있죠. 그쵸? 그래서 그 어른 2사람이 이웃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어른 중에 한 명을 못 박아 고정시킬 거야. 원순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자, 요런 염주 같은 거 볼게. 지금 염주 모양이라고 하는 녀석이 색깔이 어느 게 나을까? 이게 낫겠다. 자, 색깔이 조금씩 다른데 우리는 이 정사각형 모양의 염주에서 비교를 했을 때 얘네들이 빙빙빙빙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주어진 녀석, 나의 왼쪽과 오른쪽에 놓여 있는 녀석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돌아가는 녀석은 항상 같은 경우의 수다. 단순하게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건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못 돌아가게 막겠다는 거다.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정시켜서 못 돌아가게 막겠다는 거다. 그러면 원 모양으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하나를 고정시켜 버리게 되면 나머지 원 모양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하고 똑같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른 한 명이 고정됐어. 그런데 주어진 이 고정된 상태에서 어른 2명이 서로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어른을 채우는 방법의 수는 요 자리 또는 요 자리 몇 개? 2가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리고 나서 어린 아이 4명이 되어 있죠. 그쵸? 그 아이 4명이라고 하는 녀석을 주어진 원탁에다 하나, 둘, 셋, 4개의 자리를 정해서 아이를 나열을 할 건데 한 명이 고정돼 버리게 되면 그 나머지 자리를 채우는 방법은 그냥 순열이야.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순열 그대로 쓰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선생님, 저는 아이를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아이를 기준으로 아이 하나를 못 박아버리자. 잔인한 사람.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못을 박아버려. 그치? 자, 그러면 어른 2명이 이웃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 1명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는 원 모양에다가 나머지 아이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리고 나서 어른 2명이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어른 2명이 이웃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의 자리가 있고 이 4개의 자리에 어른들이 한 명 한 명이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 생각할 거야. 못을 박아버리는 순간 나머지는 원 모양이 아닌 그냥 띠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나서 4개의 자리에 하나를 골라 어른들이 서로 자리를 바꿔 앉는 경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48가지, 이 경우에도 똑같이 48가지가 돼버려.
그러면 너네들이 누굴 고정시키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어른들끼리 이웃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웃해버리고 나머지를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개념으로 끌고 들어가면 조금 더 편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얘는 어른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얘는 아이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필요한 내용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요. 24번. 자,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 포인트 잡아주셔야 되는데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와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돼. 분자에 들어가 있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녀석은 이 녀석들이 니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순열이나 조합에서 만들어지는 방법의 수하고 똑같이 그냥 구한다고. 그런데 그 녀석을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 이 몇 가지로 나눈다는 의미는 뭐냐? 세모 가지만큼 혹은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만큼이 한 가지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잡아줄 거야. 자, 그래서 원순열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A, B, C라고 하는 세 개를 원 모양으로 나열하는 방법은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가운데 세 가지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이 팩토리얼 가지가 돼버린다. 마찬가지로 그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이 팩토리얼 가지기 때문에 세 개를 원 모양으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하나를 빼고 나머지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 하나를 뺀 녀석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 새끼들이 못 돌아가게 못 박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치? 원이 못 돌아가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가 빠진다라고 생각하고, 그치? 자, 그럼 주어진 모양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을 모두 이용해서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 먼저 첫 번째 가운데 있는 녀석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 색을 칠하자. 색깔 몇 개 남았죠? 3개 남았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빙그르르 돌려버리면 구분 못하는 놈들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 세 군데에 세 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은 원 모양으로 나열되어 있는 녀석에 세 가지를 칠하는 방법이 돼버리니까 세 가지 색 중에 하나를 골라 고정시키자. 고정시킨다는 얘기는 못 돌아가게 막겠다는 거야. 그치? 고정시킨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순열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두 자리를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녀석 4개 중에 1개를 골라 색을 칠하고 하나는 고정시킨 다음 남는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니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이상한 거 있을까요? 자, 27번. 자, 마찬가지로 사각뿔입니다. 주어진 사각뿔 같은 경우는 옆면이 이등변 삼각형 4개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이 사각뿔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이용해서 모두 칠하겠대. 그러면 제일 먼저 특이한 스키, 이 스키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 바닥면을 칠한다.
그럼 주어진 원뿔 같은 경우는 내가 꼭지점 잡고 돌려버리면 돌아가는 놈인 거잖아. 그치? 맞아? 색깔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어. 색 칠해야 될 거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어. 그 녀석이 돌아가는 놈이야. 그럼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색을 먼저 칠하면서 여기다 못을 박아버렸다. 그럼 나머지 3군데만 칠하면 되죠? 그럼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로 생각하자. 원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니네들이 기본적으로 답을 찾고자 할 때 원 모양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고정시킨다. 그리고 그 하나를 뺀 나머지가 일렬로 나열되는 방법의 수로 끌고 들어간다. 오케이? 그거 잡아주셔야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만드는 게 30가지가 돼버리겠네요. 자, 30번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원 모양의 테이블이 아닌 다각형 모양의 테이블을 채우는 방법의 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9명을 둘러 앉힙니다. 9명을 둘러 앉히는데 원 모양의 테이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 앉는 방법과 정삼각형 모양의 테이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앉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구분을 지어보자. 자, 원 모양. 한 놈 고정이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할 거야? 8 팩토리얼. 원 모양이라고 하는 녀석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n개, 9개를 원 모양으로 나열한다 라고 하면 1개 빼고 8팩토리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1개를 빼는 녀석의 역할이 너는 주어진 원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못으로 갖다 박아버려라. 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게. 그치? 그리고 나머지는 순열. 순서대로 나열한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정삼각형 모양 테이블 같은 경우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원 모양이거든. 그런데 내가 고정시키는 자리를 보면 처음에 이 자리에 고정됐다 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는 오른쪽 끝에 뾰족점이 있잖아. 그치? 그럼 얘도 앉으면 오른쪽 자리가 꼭지점이고 얘도 앉으면 오른쪽 자리가 꼭지점이다. 자, 가운데 자리를 내가 고정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이 고정시키는 자리의 경우라고 하는 녀석을 살피면 얘는 왼쪽 오른쪽에 학생들이 놓여 있다. 그 다음 마지막 자리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얘는 왼쪽에 꼭지점이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다각형 모양의 테이블에 고정된 자리를 하나 정할 때는 이 각각의 자리들이 1가지, 2가지, 3가지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거든. 오케이? 그런데 원 모양의 테이블은 내가 이 자리를 고정하나 이 자리를 고정하나 두 녀석은 서로 같은 경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 모양이라고 하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서는 고정시켜야 되는 한 명이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그럼 나는 첫 번째 9명을 이와 같은 정삼각형 모양의 테이블에 앉힐 건데 고정시키는 자리의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고 내가 한 자리를 고정시킨 다음 나머지 8명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앉히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30번 같은 경우에서는 3 곱하기 8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고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서도 일반적으로 자연수 4자리 이상 같은 경우에서는 계산 안 시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어진 녀석 조금 변형시켜서 나타내는 거 잘 잡아주시고 이해돼요? 원순열은 무조건 고정시키는 놈이 누군지 잘 볼 거다잉. 자, 다음 중복순열.
33번. 중복 순열은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만 조금 신경 써서 봐줘. 자,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5명의 여행자가 3개의 여행 상품 중 하나를 택한다. 그럼 5명의 여행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는 5사람이 A, B, C라고 하는 3개 중에 1번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고 2번도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고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고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고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3의 5제곱까지 즉 243가지가 5사람이 여행 상품 3개를 중복해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아진다. 그런데 이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헷갈리는 게 있다 그랬어. 뭐냐? 3 파이 5가 되느냐? 5 파이 3이 되느냐? 3 파이 5라고 하는 녀석은 3개 중에서 중복해서 5개를 골라 일렬로 나열한다. 얘가 지금 이 문제 상황을 나타내는 가장 매끄러운 표현이 돼버리겠죠. 그쵸? 5파이 3이라고 하는 녀석은 5개 중에서 중복해서 3개를 골라 일렬로 나열한다.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단순하게 그 계산을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거든. 어차피 n 파이 r이라고 하는 녀석은 n의 r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파이라고 하는 녀석이 포함되어 있는 약간의 조금 개념적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 몇 개 중에서 몇 개가 나열되는가.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녀석의 개수가 너네들이 나열하고자 하는 녀석의 개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주어진 녀석이 헷갈리는 부분들은 없을 거야. 알았지? 그것만 잡아주시면 되고. 자, 38번. 일렬로 나열된 전구 5개를 각각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38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첫 번째 전구, 두 번째 전구, 세 번째 전구, 네 번째 전구, 5번째 전구라고 하는 녀석이 불이 켜지거나 꺼지거나 각각의 전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켜지거나 꺼지거나 2가지. 따라서 2개 중에서 중복해서 5개를 골라 일렬로 나열하면 되니까 만들 수 있는 전체 신호의 가지수는 32가지. (42번으로) 갑시다. 뭐라고? 아, 모두 꺼진 신호는 제외한다. 그럼 저기서 하나 빼면 되죠? 됐죠? 다음 42번. 5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때 마지막 자리의 숫자가 홀수인 비밀번호의 개수는. 이런 문제 풀 때 파이 같은 거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홀수래. 마지막 숫자가 몇 자리 자연수 만든대? 4자리 비밀번호 만든대.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자리가 홀수래. 그럼 첫 번째 자리의 숫자 1이라고 하자. 다음 홀수래. 3이라고 하자. 홀수래. 5라고 하자. 그러면 지금 5개의 숫자라고 하는 녀석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몇 가지? 5가지? 5가지? 5가지. 아, 5의 세제곱까지가 1일 때, 3일 때, 5일 때 3가지. 여러분들이 숫자 만들거나 자연수 만들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중에서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사용했던 걸 또 쓸 수 있다.
그 개념만 보시게 되면 중복 순열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냐? 375?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의 개수는 375가지. 자, 함수의 개수 구하는 부분의 문제는요. 48번 문제를 좀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에 해당하는 녀석이 원소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얘네들 다 표시하고 문제 풀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f3이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하나의 x값이 하나의 y값과 짝지어지면 된다. 자,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짝지을 수 있는 것의 가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1대1 함수란 얘기 없다. 상수함수 얘기 없다. 증가함수 얘기 없다. 감소함수 얘기 없다. 1대1 대응 그런 거 없다. 그럼 1은 5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고 2는 5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25가지다. 그치? 어려울 거 없지? 자, 49번. 아씨. 막 이상한 규칙이 들러붙었어. X, A, B, C, D, Y, 1, 3, 5, 7. 그래서 우리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찾을 거야. 근데 B라고 하는 녀석은 7하고 짝지어지지 않고 D라고 하는 짝지어지지 1하고 짝지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A는 몇 가지? 아무거나 짝지어도 되고 B는 7과 짝짓지 말래. 그럼 3가지. C는 아무거나 짝지어주면 되고 D는 1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1가지. 어려울 게 없는 거죠. 수식 이상하게 집어넣어서 뭔가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주어진 녀석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 내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씩 있는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 그렇지? 그게 순열, 중복 순열 쪽에서 니네들이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 되고 원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고정시킬 놈을 누구로 잡을까를 생각할 거야. 알았지? 자, 빠밤빰빰빰 51번.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요. 자, 51번. treasure. 맞나? T-R-E-A-S-U-R-E. 영어를 하도 안 보다 보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의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치? 그냥 8팩토리얼이지. 8팩토리얼로 생각하라고 그냥. 선생님, 근데 이 새끼들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뭐가? R이라고 하는 녀석이 똑같은 놈으로 2개 들어가 있고요. E라고 하는 녀석이 똑같은 놈으로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니네들이 순서대로 나열한다. 무언가 주어져 있고 주어진 녀석들을 순서대로 나열한다라는 걸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n 팩토리얼이야. 그치? 그런데
주어진 문자열 가운데 R이라고 하는 녀석이 똑같은 놈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E라는 녀석이 똑같은 놈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 만약에 똑같이 생긴 R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는 소문자이고 하나는 대문자이면 우리는 두 녀석이 순서 바꿔도 구분할 수 있지. E라고 하는 녀석도 하나는 소문자이고 하나는 대문자였으면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면 눈치챌 수 있지. 그럼 전체 8 팩토리얼 가지 중에서 R과 R이 똑같은 두 개가 순서 바뀌는 거 눈치챌 수 있니? 가끔 이제 그 가르치는 꼬맹이 중에 쌍둥이가 있거든. 지금은 좀 구분을 해. 한 1년 정도 되니까. 근데 그 쌍둥이들이 서로 자리를 바꿔 앉으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들어오면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로 항상 자리를 고정해서 앉아. 근데 초반에 걔네들 둘이 자리를 바꿔 앉잖아? 아, 그럼 둘 중에 누굴까? 헷갈려. 똑같은 녀석이 포함되어 있는 걸 우리가 나열하면 두 녀석이 자리를 바꾼 걸 눈치채? 눈치 못 채. 눈치 못 채. 쌍둥이 형과 동생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자리를 바꿨어. 그럼 내 입장에선 쌍둥이 형과 쌍둥이 동생인지 쌍둥이 동생과 형인지 헷갈려. 똑같아. 그치? 그럼 똑같은 게 두 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두 개가 순서를 바꾸든 말든 내 눈에는 몇 가지? 한 가지. 두 개가 순서를 바꾸든 말든 내 눈에는 몇 가지? 한 가지. 이와 같이 몇 가지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 녀석이 한 가지로 보이는 경우, 그 경우의 수를 분모에다 집어넣자. 자, R이라고 하는 녀석 포함됐으니까 이번엔 알파벳 E라는 녀석 생각할 거야. 그럼 E라고 하는 녀석은 둘이 순서를 바꾸든 말든 내 눈에는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그 밑에 이 팩토리얼까지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거야. 오씨. 아씨, 양 끝에 R이 놓이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아씨. 자,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씨, 여기다 R 집어넣고 여기다 R 집어넣어야 되네요. 그쵸? 쏘리. 자, 그러면 R과 R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문자를 중간에 채워줄 건데 똑같이 생긴 알파벳 E라는 녀석 두 개가 있죠. 쌍둥이가 서로 자리를 바꾼다? 내 눈에 보이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이와 같이 한 가지로 보이는 녀석들은 모조리다 분모에다 집어넣어 줍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6, 5, 4, 3이 돼버릴 거고요. 30, 4, 32, 전체 360까지. 얘는 그냥 1년로 나열할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고 생각할게. 오케이? 근데 이 상황이 어디서 자주 등장을 하게 되냐면 그 여행지 선택하는 부분의 문제에서 가끔 등장을 하거든. 내가 유럽 여행을 갈 거야. 근데 유럽 여행을 갔는데 독일에서 남부 이탈리아로 가는 초특가의 항공권이 있는 거야. 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럼 이어 붙여야 되는 거니까 안 되겠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잡을 거냐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을 갈 거야. 근데 여행 순서를 정하고 싶은데 나머지 나라들은 다 상관없는데 나는 이탈리아에 들렀다가 그 다음에 스페인을 뒤쪽으로 가고 싶어.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여행을 한 다음 다른 곳을 여행해도 상관없고 바로 붙여서 가도 상관없기는 하지만 스페인은 이탈리아보다 나중에 여행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녀석에서 이 4개를 순서대로 나열을 할 때 이탈리아, 스페인 순서로 나타나는 녀석을 찾아줘야 되겠지. 그치? 맞아? 자, 그래서 뭐 할 거야?
영국이라고 써 있는 카드와 프랑스라고 써 있는 카드, 그 다음 이탈리아와 스페인이라고 써 있는 카드는 빈 카드를 만들어 놓을게. 자,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 그 다음 모양과 크기가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빈 카드가 생기지. 그럼 주어진 녀석을 나열하자. 4개를 나열하는데 2개의 빈 카드가 똑같다. 그럼 이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가 12가지가 돼버리거든. 자, 그럼 우리가 주어진 카드를 영국, 그 다음 빈 카드, 그 다음 프랑스, 그 다음 빈 카드로 나타났다고 해보자. 첫 번째 빈 카드는 뭘로 잡으면 될까? 이탈리아로 잡아주면 되겠지. 두 번째 빈 카드는 스페인으로 잡아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어떤 걸 나열하는데 두 녀석의 순서라고 하는 녀석이 둘 중에 혹은 3개 중에서 무언가가 먼저 나타나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정할 때 이와 같이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있을 텐데 없네. 나중에 볼게요. 여기 유형 11번에 나오는구나. 순서가 정해진 경우의 수, 요런 거. 자, 59번 문제. 59번 바로 연결 갈게요. 59번. 자, A, B, C, D라고 하는 녀석을 A, B, C, D라고 하는 4개의 수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C가 A보다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 그치?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너네들한테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야 C가 A보다 앞으로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4개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C, A의 순서, C, A의 순서, C, A의 순서 또는 C, A의 순서, C, A의 순서, C, A의 순서로 4개를 나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C가 A보다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돼버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 경우에서 이 2개의 빈자리를 B와 D로 채워주면 되니까 우리 10가지가 가능해요 라고 찾아줬다는 거거든. 자, 근데 C가 A보다 앞섰으면 좋겠지.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녀석을 카드로 만들 거야. A라는 카드가 B라는 카드와 C라는 카드, D라는 카드를 만들 건데 이때 C하고 A를 지워버리는 거죠. C와 A가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순서가 정해져야 하는 카드가 있으면 걔네들은 빈 카드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똑같이 생긴 빈 카드 2개와 얘네들과 다르게 생긴 B, D라는 카드가 있으니까 나는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할 거야. 근데 그 중에 뭐가 똑같아? 2개가 똑같죠? 나 여기서 뭐 하나 빼먹었니? 하나, 둘, 셋, 넷, 6가지네. 아이씨, 진짜. 하나, 둘, 셋, 넷, 5, 6가지. 그치? 쏘리. 오케이? 자, 그러면 4개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서 2개가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이 팩토리얼 가지가 한 가지로 보인다. 12가지가 나오는 거거든. 그럼 무슨 얘기가 돼버리느냐? 나는 B라는 놈하고 D라는 놈하고 빈 카드하고 빈 카드가 나열되는 경우가 생기면 앞에 건 C, 뒤에 건 A를 채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줄 거야.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녀석들은 모두 같은 것으로 보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 순서가 정해진 것은 모두 같은 것으로 보자. 그래서 유형 11번에다가 순서가 정해진 것은 모두 같은 것으로 보자. 메모 하나 해줄게요. 순서가 정해진 것은 모두 같은 것으로 보자. 순서가 정해진 것은 모두 같은 것으로 볼 거야. 순서가 정해진 것은 모두 같은 것으로 보라. 자, 바둑판 모양의 도로에서 우리가 최단 경로로 가는 방법의 수라고 하는 녀석을 따질 때는 결국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최단 경로를 선택하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가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각각의 교차로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 그럼 지금 P를 거쳐 B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먼저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선택할 거야. 그럼 A에서 P까지 최단 경로로 가려면 각각의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2번 가고 각각의 교차로에서 위쪽으로 2번 가면 우리는 A에서 P로 도착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는 신호로 주고 위로 가는 걸 B라는 신호로 줄게. 그럼 나는 A에서 P라고 하는 점까지 가기 위해 A라는 신호 2개와 B라는 신호 2개라고 하는 녀석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그 녀석이 나열되어진 순서대로 움직여주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4개를 나열할 건데 2개가 똑같고 2개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4, 3, 12, 6가지가 A에서 P로 가는 방법의 수야. 여기까지 이해돼? 다음 P에서 B로 갈 거야. P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오른쪽으로 3번, 각 교차로에서 3번 정도는 오른쪽으로 가줘야 되고 위로 올라가는 건 2번을 써야 돼. 그럼 나는 P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는 A라는 신호 3개와 B라는 신호 2개를 받으면 P에서 B로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P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는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3개가 똑같고 2개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10가지. 따라서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의 수는 60가지. 이 바둑판 모양에서는 주어진 녀석, 이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접근하기가 편해. 근데 내가 이 바둑판에다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여기다 자 이번에는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잡을 거야. 여기다 이런 길을 하나 놓을 거야. 지윤아 괜찮니? 그래. 길을 하나 놓을 거야. 그럼 얘들아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무조건 이 노란색 길을 지나가야 되지. 선생님 전 이 노란색 길을 지나지 않고 가볼 거예요. 안 돼. 왜? 이렇게 움직이는 경로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경로를 보면 얘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이 기본적인 바둑판 문제들이 나타나 있을 때 첫 번째 잡아줘야 되는 건 뭐냐면
최단 경로로 갈 때 사용 반드시 해야 되는 길이 있는지, 못 가는 길이 있는지를 파악할 거야. 자, A에서부터 B까지 갈 건데 분명히 저 노란색 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A에서 먼저 이 지점까지 간 다음 이 경로를 타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까지 가기 위해서 요 안에서 최단 경로로 나타나는 방법의 수를 구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경사로 거리가 짧아질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길을 반드시 포함시킬 거고,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어진 장애물이라고 하는 녀석을 피해서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최단 경로를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67번으로 넘어갑시다. A에서 B까지 갈 거야. A에서 B까지 갈 건데, 젠장, 중간에 막 구멍이 빵 뚫려 있고 막 난리법석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최단 경로의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교차로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방법의 수를 생각할 거야. 첫 번째, 이 교차로까지 오는 방법의 수 몇 가지? A에서 출발했어.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맞아요? 그러면 이 교차로에 도착하는 방법의 수, 이 길 따라서 올라오는 길밖에 없지, 그치?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맞아? 그럼 우리가 어떤 교차로에 도착하는 방법의 수는 그 직전 교차로까지 방법의 수들을 더해주면 돼. 자, 무슨 얘기냐? 이 교차로에 도착하려면 여기에서 올라가거나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죠. 그쵸? 이때 여기까지 도착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럼 얘는 두 가지. 이렇게 구할 거야. 얘는 세 가지. 얘는 네 가지. 얘는 다섯 가지. 맞아요? 그럼 이 교차로에 도착하는 방법의 수는 네 가지죠. 바로 이 교차로에 도착하려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잖아. 얘는 9가지. 그럼 얘는 4가지? 아니죠. 얘를 모르잖아. 그치? 이 점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 교차로에서 올라오거나 이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에 가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2가지, 3가지, 4가지 잡고 싸가지, 8가지, 8가지, 9가지, 17가지. 이렇게 찾을게. 바둑판 모양이 아니고 웬 그지 같은 모양들이 생겨버리게 되면 니네들은 첫 번째 최단 경로로 이동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로망에서 최단 경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잡아줘야 돼. 그리고 걔네들이 움직이는 길을 따라 다시 한번 얘기하자.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그럼 여기가 두 가지니까 이쪽으로 오는 방법의 수는 일로 와? 일로 와? 아니야, 이게 제일 짧아. 두 가지. 그러면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4가지, 6가지, 8가지, 6가지, 12가지, 20가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직전 교차로까지 도착하는 방법의 수를 더해가면서 주어진 방법을 찾는다 생각하자.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순호에서는 이런 거 헷갈리게 한다고 뭐 하냐면
이런 문제였나? 그래서 이 지점을 뭐 A로 잡고 이 지점을 B로 잡았을 때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 어떻게 할까? 최단 거리로 움직이는 거야.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 몇 가지?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놓을까? 잠깐, 이렇게 놓지 않나? 여기를 A라고 잡을까? 그러면 얘를 그다음에 이렇게 바꿔도 되니?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길을 각각의 교차로에 도착하도록 하는 정사각형 모양의 길 모양으로 만들어도 되니? 그럼 우리가 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기 위해 최단 경로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여기로 도착하면 되니까 이 녀석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생기네? 그럼 최단 경로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길찾기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수능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게 너무 쉬우니까 니네들한테 뭘 요구하냐면 최단 경로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저런 직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의 도로망이라고 하는 녀석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문제들이 등장하기는 했었어. 오케이? 어쨌든 도로망 문제는 이렇게 풀 거야. 이해되지? 잠깐 쉬었다가 연습 문제 쪽 갑시다.